부동산 담보대출의 승인 기준 LTV와 DTI입니다. LTV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입니다. Loan to Value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일 때 LTV가 60%면은 최대 6천만 원. 어떻게 나왔냐면 1억 원 곱하기 60%니까요.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6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 기준으로 LTV만 사용하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그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보다도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은행이 경매를 해도 대출액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LTV는 차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저소득자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1번 위험은 우리나라에서는 80%나 90%까지 LTV를 주진 않죠.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보다 적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2번 문제점은 저소득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DTI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TI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한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Debt to Income이죠. 차입자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예를 들어서 차입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DTI가 40%면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5천만 원에다 40%를 곱한 금액 최대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때 다른 부채는 없는 경우예요. 이 경우 대출액은 원리금 상환액인 2천만 원을 저당 상수로 나눈 값이므로 만약에 저당 상수가 0.5라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TV를 적용할 때는 6천만 원이고 DTI를 적용할 때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 작은 것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죠. 대출액, 대출 한도를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먼저 대출 승인 기준부터 확인해야 돼요. 주로 LTV와 DTI가 짝을 이루든지 아니면은 LTV와 부채 감당률이 짝을 이루어서 출제됩니다. 먼저 LTV에 따른 대출액부터 구해야 되죠. 근데 방법은 쉬워요. 부동산 가격에다가 LTV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요. 먼저 LTV 비율에 따른 대출액부터 구해놔요. 그 다음 DTI 또는 부채 감당률에 의한 대출액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면은 DTI에 따른 대출액을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짝을 이뤄서 출제되면은 부채 감당률에 따른 대출액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DTI를 이용한 대출액입니다. 이 경우는 차입자의 소득이 제시가 됩니다. 차입자의 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이때 만약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빼주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됩니다.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고요. 이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은 바로 대출액이 나오죠. 그래서 LTV에 따른 대출액과 DTI에 따른 대출액을 비교해 가지고 더 적은 것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대출액이에요. 이 경우는 순영업소득이 항상 문제 지문에서 제시됩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누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부채 감당률과 부채 서비스액은 서로 바꿔도 되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감당률분의 순영업소득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주면은 대출액이 나오죠. 이 대출액과 LTV에 따른 대출액과 비교해가지고 적은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자료를 보면은 연간 저당상수가 0.1이고요. 대출 승인 기준으로 LTV와 DTI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LTV에 따른 대출액부터 구하면은 이건 쉽죠. 50%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인 3억 원에다가 50%를 곱하면은 1억 5천만 원. 이 1억 5천만 원이 LTV에 따른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 DTI에 따른 대출액은 A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이 5천만 원에다가 40% DTI를 곱해주면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말은 A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을 저당상수 0.1로 나누면 2억 원이 되고요. 바로 이 2억 원이 DTI에 따른 대출 한도가 됩니다. 두 가지 중 작은 것이 대출액이 되는 것이죠. 즉 1억 5천만 원이 최대 대출액인데 5천만 원을 이미 대출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시장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자료를 보면요. 연간 저당상수가 0.2고요. 여기서는 대출 승인 조건이 LTV와 부채 감당률로 주어져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지문에서 순영업소득이 나온 거죠. 자, 먼저 LTV에 따른 대출액부터 구하면요.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인 5억 원에다 60%를 곱하면 3억 원이 나오고요. 이 3억 원이 LTV에 따른 대출 한도죠. 다음 부채 감당률에 따른 대출액은 순영업소득 1억 원을 부채 감당률 2로 나누면 되죠. 5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인 거예요. 이 원리금 상환액 5천만 원을 저당상수 0.2로 나누면요. 2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이 2억 5천만 원이 부채 감당률에 따른 대출 한도가 되겠죠. 두 개 중 적은 것이 대출액이 되죠. 즉 2,500만 원이 대출액으로 결정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이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여기서 1억이 빠진 1억 5천만 원이죠. 답은 2번이네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인정 비율 LTV는 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지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담보가치가 value고요. 대출 지급 가능 금액이 loan, 즉 대출액을 말하는 거죠.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그렇죠? DTI에서 이 I가 income, 소득입니다. 맞아요. 3번 담보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LTV나 DT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정해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기재부 장관이 DTI나 LTV 현행 유지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면은 기재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이에요. 4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DTI와 DSR이 다른 점은 분자가 다르죠. DTI는 분자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 더해주는데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대출 많잖아요. 뭐 신용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대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자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즉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DTI보다 DSR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5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